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은 예민수입니다. 11월 11일, 11일 두 개가 겹친 수요일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화이자 효과로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었던 상황인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운은 올랐는데 이제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과연 이대로 추세가 그리로 가는 것인가? 이제 기술주는 던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실 숫자가 이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뭐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항공주라든지요. 그런 점에서는 또 좀 시장이 한 번에 쏠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오시는 전문가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 말씀드린 고민들 질문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바 바이든 랠리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연말 중국 광군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하고요. 자산 배분 전략 세웁니다.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시간인데요. 라움 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운용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 목리를 좀 부리고 있고, 네, 국방장관 해임하고 이게 약간 또 좀 공화당도 그쪽으로 또 의견을 실어준다고 해서 좀 노이즈인가? 어제 기관들이 뭐 그런 요인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연말 좀 달려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백신이 좀 의미 있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백신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뉴스에 특히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엔 예방 효과가 정확히 숫자로 나왔기 때문이고요. 90%가 나왔습니다. 이 파우치 박사가 미국의 권위자인데 50에서 60% 기대한다고 했었거든요. 90%는 사실 독감 백신에도 잘 없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에도 40에서 60%거든요. 90% 백신이 나오면서 이게 좀 의미 있게 이게 시장이 좀 변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하지만 그게 바로 맞을 수 있냐. 그렇지만 좀 준비는 조금 빨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백신보다는요. 그렇지만 올해는 5천만 회, 내년에는 13억 회 정도를 맞을 수 있다고 봐서 내년에는 거의 이제 해소가 되고요. 올해는 이제 고위험군이 좀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국가 간 이동이 되고 이게 백신을 많이 맞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왜 지금 주식시장에 먼저 반응을 했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백신이 나왔다는 것의 방향성을 먼저 이제 미래를 땡겨서 이제 컨택트 주식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네. 이 실적이 당연히 바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일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개선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항공주나 여행 이런 경우는 이제 미래 방향성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좀 백신 이후의 시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 지표가 만약에 지금 계속 안 좋으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경기 민감주가 좀 되려면 경기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경기 지표는 낮은부터 시작해서 개선세에 있습니다. 미국 ISM 지수라든가 실업자 청구 건수 같은 거 보면 계속 개선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봐도 화학, 철강, 해운, 운송 이쪽을 보면 실제 실물에서도 개선세가 2분기보다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강력한 재정 정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상원은 또 오히려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금 인상은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까지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 중심으로 다우지수 아까 말씀하신 중심으로 좀 더 좋은 지금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고밸류 주식은 조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향성이 컨택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수급 이동이 일어나면서 고밸류 주식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이제 언택에서 컨택,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게 반가운 거고 바이든 효과도 있는 건데 그러면 모든 게 주도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번에 가지 못하잖아요. 소위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기술주에서 전통 가치주로
넘어가는 방향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사실 그 컨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그 백신으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이 8월 말부터 이미 시작이 좀 되었습니다. 이제 9월, 10월에도 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오히려 아웃퍼폼을 이미 해왔고요. 이들은 사실 그 실적 발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상당수의 언택 업종들이 실적을 잘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줌이나 펠로톤 실적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차익 실현 기회로 하면서 이걸 팔고 실적이 사실 약간 부족하지만 내년에 기대가 있는 컨택을 산 지가 벌써 한 2달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오히려 이제 도움을 준 거죠. 이게 경제 지표도 뭐 4, 5월 바닥 이후로 이제 월별로 개선되면서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백신 뉴스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런 흐름은 저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언택이 여기서 이렇게 역전을 할 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안타깝게 좀 실적 시즌이 지금 11월 중순이면 대충 끝납니다. 10월에 많이 했고요. 대형주들은요. 근데 그럼 오히려 이제 거기 반대로 이제 컨택에 유리한 백신 뉴스는 이 화이자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와 방식이 같은 mRNA 방식이기 때문에 모더나에서도 같은 뉴스 나올 수 있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다른 백신 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중간에 뭐 11월 말쯤 또 연료를 이제 기름을 부어서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수급상으로 지금 차 있는 언택트보다는 이제 기관들이 푹을 비어 있어서 채워야 되는 이렇게 비었다가 채워지는 이제 컨택트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뭐 빠질 때도 좀 덜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TF로도 이 빅테크족 ETF보다는 이 저평가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ETF가 또 친환경 ETF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컨택트 업종을 본다면 여기서 약점은 사실 모두가 알듯이 아직은 실적이 약하고 매출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좀 더 가시화가 빨리 되는 게 어느 쪽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시화가 좀 빨리 된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기 민감주 쪽들, 우리나라 대형 그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미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항공주도 화물이 부족하고 이제 배도 부족합니다. 이런 운송 쪽이나 또 아니면은 브랜드 소비재는 배로 옮기면 되는 것이지 뭐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소비재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뭐 아식스나 미국의 갭, 엘브랜즈, 테이피스트리 뭐 이런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오히려 온라인화도 좀 이루면서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비용도 절감했으면서 또 요즘에 이제 백신 기대까지 있으니까 온라인 브랜드 소비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시중금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이 10년물, 뭐 30년물 시중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코로나로 0.3, 0.4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미국 금융주, 은행, 뭐 생명보험 이런 경우들도 지금 당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터필러나 뭐 GE 같은 또 보잉 같은 이런 산업주들도 이제 바이든 이제 행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기대, 뭐 다음 백신 기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택에서 컨택트 관련주, 경기 관련주, 가치주로의 변화가 꽤 의미 있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본부장님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게 빨리 오느냐, 소비 섹터가 굉장히 주목받고 사실 조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소위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분제도 있고 연말 효과가 있어서요. 소비 관련된 아이디어 좀 주세요. 소비주. 예. 저희 소비주는 사실 소비주의 제일 큰 강점은 지금 이렇게 많이 눌려 있었다는 걸 봅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대형 시클리컬은 조금 더 반등을 먼저 했는데요. 뭐 국내경으로 보면 소비재는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뭐 온라인화로 조금 소비를 하고도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여전히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 2.5단계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10월부터 좀 회복이 된다. 또 어떤 또 겨울이 되면 또 의류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이 이제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에 이게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의류 소비재 같은 경우 좀 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광분제에서의 성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주 가운데서는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수혜주로 올랐다가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네. 1차적으로 그러면은 화장품.
음식료? 의류 이쪽을 패션 이제 가장 많이 눌렸던 쪽이죠. 그래도 코로나여도 먹는 거는 뭐 HMR이 뭐 시켜 먹고 맞아요. 먹었는데 의류는 진짜 나가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의류 같은 경우나 뭐 신발이나 이런 쪽들 그런 또 아니면 거기에 미국의 그런 걸 그 공급을 하는 OEM들 뭐 이런 경우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뭐 업체들은 뭐 쭉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뭐 FNF 이런 거라든지요, 뭐 한세실업, 그다음에 뭐 필라 코리아 이런 것들도 뭐 골프공 잘 팔린다 그러고 소비 쪽에서는 많이 눌려 있던 쪽에서 올라올 땐 또 많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논리이군요. 수급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약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좀 기대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 엔투그룹의 상장이 마윈 회장이 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불려가가지고 뭐 참 대단한 나라죠. 엄청난 규모의 그 기업 상장이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밀려나고 우리에게는 어쨌든 뭐 반가운 얘기로 외국인 자금이 좀 돌아오고 또 달러 약세 그런 흐름들, 달러 약세로 된 흐름들,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흐름 이거 좀 묶어갖고 얘기할 텐데요. 자금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인가요? 예, 그 바이든 당선 이후에 확실히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그룹은 사실 막 너무 대마였기 때문에요. 자금을 많이 흡수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엔트그룹이 거기에 뭐 사실 우리나라처럼 공모주기 때문에 실제 IPO 규모보다 훨씬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그런 쪽에 다시 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엔트그룹 문제는 좀 약간 이것도 아까 미국의 빅테크 규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규제 없이 좀 편하게 이제 작은 자본금으로 크게 대출하고 또 이런 개인에게 얼마 대출하는 그런 제한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출금의 30%를 뭐 자본금으로 쌓아라. 그리고 개인 대출은 30만 위안 이하로 하라. 뭐 3년간 평균 수익 3분의 1로 하라. 이런 다양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 이제 엔트그룹뿐이 아니라 이제 어제는 그 인터넷 플랫폼 계열 반독점 뭐 지도 의견 수렴안을 뭐 중국에서 내고 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빅테크 쪽이나 이런 핀테크 쪽에 의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쪽에가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대형주입니다. 근데 이쪽의 수급은 그렇다면 이제 그쪽 계속 몰리고 있었는데요. 그 수급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뭐 중국의 경기 민감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수급이 또 한국이 또 경기 민감주가 엄청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도와주는 것이 역시 뭐 달러 약세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기서 환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가 차익 플러스 환차익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달러 약세 구조에서는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어쩌면은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재무장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도 달러 약세를 지금까지 지지한다는 의견을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재무장관도 이쪽을 그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바이드노믹스 시대가 열렸고요.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하는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류 시대가 올리는데 관련주 또 포트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바이든 당선 이전에도 바이든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게 친환경 쪽과 그 인프라, 경기 민감주 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 쪽은 사실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도 하고 채권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뭐 오히려 당선이 되면 급락할 거라는 의견도 되게 많은데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당선 이후에 조금은 더 올랐고요. 근데 이게 아직 뭐 2조 달러 친환경 정책이 나오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고 또 상원을 차지하지 못해도 친환경 정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걸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TAN이란 ETF로 대표되는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그다음에 뭐 플러그 같은 이제 수소 관련주,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은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는 최근에도 주가가 매우 좋습니다. 이 다우지수로 대표되는 이 경기 민감주는 이 나스닥이 하락할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 전에도 그 경기 민감주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철강주가 크게 오르고 뭐 에너지 많이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는 진짜 인프라 투자 될 것이다. 이 낙후된 도로, 교량, 새로운 고속철도, 학교, 뭐 통신, 5G 뭐 이런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1월 20일에 상원 이제 조지아 이제 재선거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만약에
두 척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과반까지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인프라 투자는 더욱 더 기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지금 이거는 추세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뭐 캐터필러 같이 같은 산업주, 뭐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뭐 소재주, 뭐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은행 금융주 뭐 이런 경우 이런 쪽은 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주에 대한 조금 미련이 좀 남는데요. 사실 실적 지금 잘 나오는 것도 이제 기술주이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세대로 사실 돌아갈 수 있겠냐 모든 소비나 이런 형태 그런 그 흐름들이 남긴 하지만 흐름의 자체가 이제 컨택 관련주로 가고 경기 부양 그렇게 보면 소재나 인프라 이런 쪽에 비중을 두자는 게 본부장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라움 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 운용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